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기사를 보시게 되면 30조 잭팟 터질까 체코 원전 수주전 이번 주 결과 발표 가능성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역시 이 원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최근 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오랜만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역시 대장, 이 원전하면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그룹에 대한 이슈로 금요일 하락하면서 마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원전에 대한 재료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체코 정부는 이르면 자, 이번 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자 선정 시 무려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 쾌거라는 여러분들 상당히 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한수원 중심의 팀 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경합 중인데 시장에서는 우리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원전을 수주한 경험이 있고 또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거를 가성비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 원전을 꼽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은 예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항상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높았고 특히나 이번 한수원과 EDF 최종 입찰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 다음 이번 17일 자 수요일이죠. 드디어 우선 협상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이 원전 기업들과 협력을 지금도 강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나 한수원이 우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 가능성은 지금은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하게 되면은 무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전 주가 수주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상승에 대한 랠리가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수주가 되느냐 마느냐 바로 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이제 수주전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당연히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가 된 다음에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 주었어요. 물론 이 수주가 발표됐다고 해서 뭐 100%, 200%, 300% 상승을 했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수주가 발표되고 약 한 30% 가량 상승을 보였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80%, 약 한 100% 가까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주가 이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재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미리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잠깐 반짝였다가 또 빠질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늦게 17일날 이후로 매수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원전에 대한 이슈, 원전에 대한 수주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차하면은 17일, 18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잡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 가슴속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근 원전주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원전주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 미국 정부가 원전 신속 허가법에 서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쪽은 이 에너지 정책이 좀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자,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나 확실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열풍과 전기차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 급증의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
이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다? 바로 이 원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미국은 자국 원전 생태계 확장에 나서면서 원전 발전법을 통과시켰고, EU에서는 이미 그린 에너지로 원전을 다시 재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인도, 그리고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이제 신흥국 위주의 원전을 휩쓰게 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변동폭은 적지만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보다 뭐 중소형주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역시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원전 하면은 뭐예요? 원전 하면은 역시나 정책주예요. 정책주. 여러분들 이 제가 메모장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 또한 있습니다. 자, 이 원전주 하면 정책주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탑픽은 뭐다?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한전산업이라던가 그리고 한전기술도 한 번씩 대장주의 끼를 보이면서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니 해도 대장주는 뭐다?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다. 자, 수주 모멘텀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적으로 지속될 전망이고, 시기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바로 이 7월달, 자, 이 7월 체코 원전 4개에 대한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고, 또 내년 2025년, 자, 2025년에는 지금 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그리고 또 2026년에는 폴란드, 자, 이 폴란드 원전 2개에 대한 수주 계약 등 해외 사업의 확장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중동 쪽에서도 특히나 뭐 사우디도 있고요, 또 뭐 향후 뭐 루마니아도 있고, 여기에 대한 원전 이슈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체코는 원전 기수도 이제 한 기에서 이제 4기로 늘리는 가운데 경제성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술 이전 및 산업화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바로 이 K원전, 자, 이 K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조금씩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 이런 발판으로 한국형 K원전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확장성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당연히 실적과 연결이 될 것이고, 실적이 올라간다라면은 주가 역시도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지난 금요일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복합적인 이슈로 복잡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때가 여러분들 조정 나오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가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역발상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재료는 정책 재료이기도 하며 지금 단발성으로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로 쉬었다가 갈 수 있겠지만은 향후 전 세계적인 원전 일정과 그리고 우리나라 K 원전의 기술력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수주도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와는 180도 다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과 그리고 이 SMR 주기기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과 그리고 이 미국 글로벌 원전 공략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 원전에 대한 재료는 정말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국내 신한울 바로 이 3, 4, 5기와 함께 체코 4기 그리고 폴란드 2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자료와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타이밍을 놓치는데, 자, 이런 자료 제가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일정까지, 자, 여러분들 올해 2024년도,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코뿐만이 아니라 여기 왜 폴란드도 있고요. 루마니아라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일정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대응 전략, 자, 여기에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두산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대응 전략과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일정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대응 전략에서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원전에 대한 일정까지 모두 다 압축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과 이런 일정 자료들 보시고 난 다음에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10-5683-4421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 100%에서 1000% 대시세 종목 전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 10가지는 급등 전제 조건이라고, 이 10가지를 만족하는 종목은 결국 대차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100%에서 크게는 1000%,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시간 주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0가지 전제 조건은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재무구조 그리고 차트를 기본적으로 특징을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만 두신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전제 조건은 가슴속 깊이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에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자,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에서도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힘이 응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힘이 응축되었으면 결국에는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분출을 했을 때 바닥권에 있고 재료 있는 종목은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이수권 부사채는 없어야 한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전환사채와 신주이수권 부사채는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와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재무구조. 자, 그리고 제가 가로를 치고 실적과 불체 비율, 유보율이라고 적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 실적이 적자가 아니어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큰 범위 안에서 유지만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서는 150% 미만,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서는 200%,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300%, 500%, 1000%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과거 급등 전례가 있는 기. 자, 과거에 100%, 200%, 500%, 1000% 상승했었던 종목은 또다시 언제든지 세력들이 매집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등했었던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은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 PBR 1 미만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통 저평가라고 부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BR 1 미만 0.8, 0.7, 0.5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대차게 상승할 대형재를 보유. 결국에는 주식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재료가 필요하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로 바로 이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내가 발굴한 종목이 과연 어떤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홉 번째, 유통 주식수 1천만 주 미만. 자, 유통 주식수는 여러분들 뭐 최대 주주라던가 주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뭐 이런 거를 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1천만 주 미만인 같은 경우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대차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거를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유통지수는 1천만 주 미만인 경우가 좋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최대 주주 지분율은 적당해야 된다. 자,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 지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출회가 되어서 물량이 나와서 주가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이 50%, 60%, 70%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이 최대 주주가 애사심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최대 주주에 대한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냐?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보통적으로 30% 내외이다. 자, 그래서 이 30% 내외가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공개해드린 종목이 무엇이냐?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화성밸브를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공개를 해드렸고요. 결국에는 화성밸브가 어떻게 됐다? 단기간에 100%에 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6월 4일 날 한 차례 이제 매도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6월 5일 날 또 한 번 나머지 물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지금 가격을 보신다면은 거의 100%가 상승한 시점이고 항상 주식은 무엇이다? 분할 매수와 이분처럼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적은 물량으로도 수익 극대화로 200%, 300%, 1000%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여러분들 항상 이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성밸브를 왜 제가 공개를 해드렸느냐? 자,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항상 이 5천원 범위 내에서 지금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원 부분이 뭐다? 거의 바닥권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5,500원 이 부분에서 5천원까지 1차 매수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결국에는 크게 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 자,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힘이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 이때도 이동평균선 수렴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올라갔죠. 자, 그럼 만큼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바로 이 자본금 변동사항인데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환사채나 신주의수권 부사채가 없는 것이 좋다고 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화성밸브 3번 전자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환사채, 신주의수권 부사채, 유상증자, 감자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화성밸브는 전환사채, 신주의수권 부사채가 없이 상당히 깔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과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 좋은데 성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변동 없이 꾸준한 실적, 흑자를 유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밸브는 어때요? 2021년, 2022년, 2023년 작년까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제가 15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7%, 그리고 유불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200%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1600%로 상당히 좋은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R 뭐예요? 1 미만인 같은 경우에서는 저평가라고 했죠. 근데 지금 0.65로 PBR 역시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과거 급등 전례가 있는 끼. 자, 급등 전례가 있는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무려 300% 이상 급등했었던 이런 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무엇이냐? 2018년도에 바로 이 남북 러시아 가스관 연결인데요. 자, 이 가스관에 대한 이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가스관 같은 경우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협주로 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북한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이야기가 나올 때 가스관이 부각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 또는 가스관 관련주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급등했을 때 뭐로 급등을 했어요? 바로 동해 석유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화성밸브가 100% 급등을 보였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자, 지금 이 제가 최대 주주 그리고 유통 주식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최대 주주는 몇 프로다? 30% 내외가 적당한 수준이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17%이기 때문에 뭐 2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분율을 합치면은 지금 500만 주이죠. 48%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총 주식수가 얼마이다?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 거기에서 500만 주 빼버리면은 지금 유통 주식수가 얼마예요? 500만 주예요. 제가 1000만 주 지금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만큼 500만 주이다 보니까 지금 이 화성밸브가 날아갈 때 아주 상한가를 2연상 기록하면서 상당히 가볍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것은 적은 자금으로도 이렇게 쉽게 가볍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 10가지 전제 조건 종목을 만족하는 종목은 화성밸브 외에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이 YN텍 같은 경우에서도 10가지 종목을 만족했기 때문에 500% 대시세 분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KG ETS, 지금은 KG 에코솔루션입니다. 자,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까 폭발적인 실적과 함께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무려 1000% 바닥권에서 1000% 대차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DI 동일. 자, DI 동일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이것 역시 1000% 상승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1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무조건 다 만족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놨는데 눈치채시던 분들은 계실 거예요. 1번, 5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1번, 5번, 7번, 8번 이 4개만 만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물론 만족하면 더욱더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번과 5번과 7번과 8번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곧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해 2024년도 남은 하반기 100%에서 1000%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10가지 급등 전제 조건 만족하는 한 종목 긴급 공개할 건데요. 자, 010-5683-4421 자, 이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하반기에 적게는 100%에서 크게는 1000%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발굴해 놨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5683-4421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곧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